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 가격이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계속 부양을 해주고 내가 산 가격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한동안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뭐 시계열을 한 5년, 10년으로 봤을 때는 RWA 코인 그런 코인으로 이제 부동산 자체가 토큰화 되면서 저는 이제 전망 자체를 그게 이제 실물 경제가 토큰화 됐을 때 부동산은 계속 그 우상향을 한다라고 전망하기보다는 적정 가격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진짜 향후 10년 안에는 100억을 찍는 아파트 벌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생기면 이제 상황이 다 그렇게 되겠죠. 10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아파트가 이게 100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은 정말 이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맞나? 뭐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가격 붕괴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어떤 부정적인 기류가 이 사회에 이렇게 조금 혼재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이제 그러니까 토큰화한다는 거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개로 지분을 쪼개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이제 팔고 싶었는데 부동산의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팔지 못했던 분들도 일부는 현금화 시켜서 이제 생활비로 쓰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고 싶었는데 너무 금액이 커서 못 샀던 분들, 뭐 대출 끼고라도 엄두가 안 났던 분들은 지분을 조금씩 인수하면서 내가 하나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현실감 있게 보면서 더 이렇게 실행력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과정 중에 이게 꼭 부동산에 이렇게 내가 저장하고 싶었던 부 외에 조금 더 플러스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렇게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거래 단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었던 돈들도 일부 빠져나오면서 이제 주택이 적정가를 찾아갈 거라는 예상인 거죠. 근데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고 그냥 예상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이게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비트코인을 비교적 잘 수용을 하시는 데 비해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이게 뭐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도 일단 한정된 재화라는 점에서 수요가 있을 건가 그런 거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잘 수용을 하시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기반 위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결론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불패 신화가 있고 국민들이 부동산을 좋아하고 이제 부동산을 뭐 투자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 생각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세 대출이거든요. 이게 최초로 내가 아파트를 살 때는 내가 모은 돈에다가 대출로 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통 끝나질 않죠. 왜? 사람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절대 안 망하는데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산 아파트를 전세를 줍니다. 전세를 주든지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든지 돈을 다시 마련해서 그 전세 자금으로 좀 더 작은 아파트를 사겠죠. 그러면 이 작은 아파트를 산 다음에 이걸 다시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 플러스 내 돈 좀 모은 걸로 더 작은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가 세 채가 되죠. 이제 제가 갭 투자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채가 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사이클 자체가 우상향하는 사이클에 도달하면 만약에 내 아파트 하나가 5억짜리야. 그러면 5억에서 잘 올라가면 8억, 9억 하겠죠. 아주 호황일 때는. 근데 이렇게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속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5억, 여기는 뭐 작게 볼게요. 2억, 여기는 1억이라고 1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총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8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8억인 사람은 이제 호황일 때 부동산 호황일 때 이게 뭐 15억, 16억 하겠죠. 15억, 16억. 그러면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잘 벌었을 때 3, 4억 버는데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7, 8억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자산이 사이클이 계속 우상해야 한다. 뭐 그런 신념이 있으면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깨달은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돈을 끌어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거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인한테 예를 들어서 5천을 내가 투자를 받는 거죠. 비트코인을 다 투자할 거를 전제하고 그러면 5천을 투자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1억이 돼요. 그러면 수익은 5천이 났지만 내가 지인한테 빌린 거기 때문에 수익의 반절은 2,500은 지인을 주고 제가 2,500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이클만 맞으면은 제가 무조건 버는 돈이잖아요. 근데 저는 23년 5월경에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와도 지인한테 상환해야 되는 상환 주기가 5년 사이클이라고 하면 걱정은 없어요. 어차피 비트코인은 4, 5년 주기로는 절대 손해를 안 보니까. 근데 제가 하는 생각은, 이 단순한 생각은 지금,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에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그거거든요.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트래티지만 하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에서도 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깨달으면 하는 생각은 내가 최대한 많이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가용한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태민 선생님이 약간 다른 길로 가셨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밀 거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서 그때 암호화폐 서밋에서 전략 비축으로 알트코인 몇 개를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랙록에서도 RWA 시장을 여기를 보고 본격적으로 보고 들어왔다고 그때 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기가 시장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개별적인 사항 하나하나를 보면 그냥 그런 것들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기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비트코인으로 촉발된 블록체인 기반한 코인의 금융 시스템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다루는 금융상품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해외 거래소요. 거기서는 이제 비율을 너무 높게 잡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해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한 개를 맡기면은 30%만 대출을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1억 2천인데 한 4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해준다는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 거래소를 조금 기존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뢰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이렇게 재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은행권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무튼 기존 레거시 금융에서 이제 들어오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담보대출을 막 70%까지 해준다고 하면 70% 해주면 지금 1억 2천이면 7, 8천 해준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생활비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저기 유튜브 채널 중에 지분전쟁이라고 하시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 들어보면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일구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곧 있으면 오메가 캔들이 나온다. 이거 연봉으로 봤을 때 그냥 넘볼 수 없는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면 연봉으로 보면 정말 언제 이렇게 올랐을까 할 만큼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림을 약간 이게 이제 연봉으로 봤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대출이 27년 이 정도에 나온다고 하면 25년 고점에 사시더라도 28년, 29년부터는 진짜 폭발적인 상승을 보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정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부동산하고 유사한 면도 있고 한번 비교해서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면도 있고
앞으로 이제 거래소에 유통되는 게 180만 개, 그리고 총 유통되는 게 한 470만 개 정도라고 챗 GPT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 지갑에 들어간 물량은 잘 유통이 안 된대요. 한 500만 개라고 작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게. 그렇게 작고, 이제 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면 이게 좀 급격하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상승을 조금 한번 유념하셔도 좋으실 것 같다. 당장은 안 되겠죠. 빨라도 5년, 길게 잡아야 한 10년 정도의 텀으로 보면 우리의 예상보다는 또 물론 10년에 100억, 1000억 간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수억 원 이상의 오메가 캔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